이만큼 먹는 거거든요. 대전 내버려 그렇고. 이렇게. 이 주사의 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초기에 잡는 파지 방법에 네. 따라서 좀 틀린 얘기인데 예, 이것을 지금 왼쪽 손이 앞으로 가서 잡느냐, 예, 지금 오른쪽 손이 저 같은 거 오른쪽 손이 앞으로 가서 잡았고 예. 이 중간 레버하고 액셀 레버를 이제 왼손으로 조정을 해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면 반대로 쓸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습니다. 네, 이게 파지 방법이에요.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예초기 작업하시는 거점 한 90%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예초기 상점에서도 거의 이렇게 알려주지 저처럼 반대로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장점과 또는 반대편 이제 저처럼 쓰는 것의 방법이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이게 어느 예초기가 왼쪽으로 쓰는 거, 좌식 방법으로 쓰는 거고 어느 예초기가 우측 방법으로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것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서도 돌렸잖아요.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예초기가 어떤 방법을 써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썼던 것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파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좌식이라고 저희끼리 얘기 한번 해보고서 이제 규정을 줘서 명칭을 붙여봤고요. 예. 이 방법을 썼을 때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이제 쭉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예. 이제 한번 깎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좌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답니다. 이때 앞걸음으로 진행하느냐 뒷걸음으로 진행하느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산소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걸어갑니다. 현재는 앞걸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주사가 현장에서 좌식으로 진행하는 장면을 방금 시범했고요. 이제는 외부가 조금은 시끄럽다 싶어서 저희 운동시설 탁구장입니다. 저희 탁구도 하고 이곳에서는 연습 등등 장례 실기도 해보는 그런 장소예요. 이곳으로 이수사를 모셔서 등찜기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등찜 예축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축이, 벌축이, 잔디깎기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등에 짊어지고 컨트롤을 하는 것을 예축이라고 최고 많이 하는 줄 알고 자주식 등등은 잔디깎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름부터 통일하자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등찜기라고 하는데 등찜 나는 산소를 하는 사람이니까 벌축이라고 하고 싶고 다른 분들은 산소 위주가 아니라 그냥 풀 깎는 위주니까 예축이라고 하고 싶고 하고 싶어. 공식적으로는 또 예축이니까. 예, 예축이지. 예. 풀을 깎는. 예, 풀을 깎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풀 깎는 게 몇 가지 파트들이 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지 이야기 해줘봐. 산판이 있고, 산판, 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또 있나? 솔직히는 이 예축이, 이 배부식 예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다가 지는 예축. 선생님 이제 등찜 예축이라는 건 등찜이라는 것을 이제 한글로 이제 표현하는 거고, 배부라는 것은 등에다가 짊어지는 예축이죠. 짊어지는 예축인데, 이 예초기의 작업기를 어떤 걸 타느냐에 따라서 간단히 보면은 이 예초기 끝에 보시면 이 뭉치가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달려오는 예초기 뭉치예요. 요 예초기 뭉치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 예초기 뭉치 똑같은 예초기 뭉치여도 이 앞에다가 날을 어떤 걸 끼느냐에 따라서 예초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예초 작업이 가능한 것도 다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건 일자날이라고 해요. 일자날을 낄 때에는 뭐 진짜 산이나 들이나 또는 벌초하는 뭐 묘지나 이런 것은 일자날을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일자날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통날을 다는 경우도 있죠.
원형 톱날을. 원형. 원형 톱날을 담는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팔뚝 정도 크기의 목질화되어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할 때는 여기 원형 톱날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게 페인트 칠하기 전에 페인트 칠하는 공간 같은 데에 밑에 있는 이끼라든지 먼지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브러쉬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요 예초기 뭉치를 가지고 하는 경우이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을 다는 경우가 이제 트리머. 저희가 이제 쉽게는 한국말로 전전기라고 그러는데 예초부가 들어있는 전전기가 있어요. 그 전전기를 달면은 어떤 전기, 전정, 그렇죠. 모양을 만들거나 연출, 바꾸거나 그럴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줄날 얘기 안 하고 톱도 달잖아. 톱도 달 수 있죠. 예초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디 톱날을 여기다 달아주면은 높은 고지에 있는 가지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지톱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낫게 쓰기도 하거든요. 높이가 좀 짧다 뿐이지. 왜냐면 이제 용량이 좀 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연료 용량이 크니까 장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줄날 같은 경우는 이뭉치에다가 똑같이 끼는 거죠. 뭉치에 껴서 돌등산이나 아니면은 좀 바닥면에 이렇게 시멘트 아니면은 자글 같은 것이 깔려 있는 데는 여기다 줄날을 껴서 줄통을 껴서 나일론 줄을 껴서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요 예초기 대만 또는 배부식 예초기만 있으면 여러 가지 작업기를 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곳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요. 삼판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숯바꾸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서 산판을 이제 우리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산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산판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산판은 산을 말하는 거지? 완전 산이에요. 완전 산을 말하는 완전 거지? 산을 말하는 거. 제가 이제 좀 안전장비를 이제 가져온 게 이게 산판용 안전장비예요. 이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각반도 그렇고 안전화를 신고 왔고 그 다음에 이 장갑도 이제 산판 하시는 분들이 쓰는 장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안전을 좀 중요시하냐 그러면 산판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을 깎는 것과 틀리게 조금 높이 깎아요. 높이. 그러면은 내 무릎 밑에 높이 이 정도 정강이 높이 정도 한 3cm 바닥에 치면 3cm 정도 이렇게 높이를 깎게 되거든요. 물론 더 짧게 깎아야 되면 그 정도 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튀는 것들도 많고 또 풀이 아닌 목질화된 나무 이런 것들을 깎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을 벌목을 한 후에 장가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튀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벌이나 뭐 더위 이런 것보다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들이 더 우선적으로 산판에서 튀겨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안면보호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한다 그러면 앞치마도 할 수 있지만 앞치마나 벌모자 같은 경우에는 벌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 장화보다도 안전화를 신게 되고요. 먼저 번에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내 예초기를 가지고 내 발을, 내 신체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발 정도는 다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꼭 이 안전화를 신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산판 같은 경우고 산판이라는 것은 흔히 저희가 이 가을 같은 경우 되면 이제 산을 막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봄에 새로운 어떤 묘목을 심게 됩니다. 묘목을 심고 나면은 그 사이사이를 깎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산판에서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옆끝에 아까 원형톱이라든지 그 일반 톱날을 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큰 나무들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걸 자르는 작업들도 뭐 산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숯가꾸기 이런 명목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그건 이제 산판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에서 하는 일의 경우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농업용이냐, 비농업용이냐.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농주랑 밭두랑 제초하는 일이 농업용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대강 공원 그렇죠. 묘지나 이런 조경용이 보편적으로 비농업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로변 있고, 그렇죠. 도로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들판 이제 저희가 들판은 어느 높이로 깎아요? 들판은 그것도 거의 이제 벌처랑 비슷하게 깎아요.
벌초에 주사위 깎고 뭐 또 사례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거의 짧게 기계 작업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짧게 깎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작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것들과 벗어난 산판용도 아니고 농업용도 아닌 뭐 공업용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브러쉬를 달면은 이런 벽면, 그 시멘트 벽면이라든지 바닥면을 정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돌 틈 사이를 브러쉬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완전 농업용 산판용이 아닌 그 외에 제3의 뭐 공업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계를 두 손으로 작업한다는 것은 이 무게를 내 온전하게 팔로 다 지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등으로 지기 때문에 이 연료통의 무게와 이 기계의 무게는 다 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두 팔이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 예초기에다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업기를 변형시켜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장시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초기에다가 작업기를 여러 가지 달아서 그때 맞춰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기계인 것 같아요. 예초기를 가지고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놓고 대를 왼쪽 방향으로 놓고 쓰느냐,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놓고 쓰느냐,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예초기의 구조상 왼쪽으로 대를 놓고 쓰나 오른쪽으로 대를 놓고 쓰나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와이어, 엑셀 와이어하고 이 속안에 있는 그 작업기 와이어 줄만 빼면은 얘는 3인치도 회전합니다.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놓고 쓰나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놓고 쓰나 상관은 없는데, 다만 이제 사람 몸에 익숙한 방향 또는 예초기 구매 상점에서 어떻게 쓰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이제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특이하게 전체 예초기 쓰는 분들 중에서 한 10% 정도? 밖에 안 될까요? 10% 많으면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쓰는 방법이 이 왼손을 가지고 안쪽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을 가지고서 바깥쪽 손잡이를 잡는 경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왼쪽 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른쪽을 쓰는데 이 방법이 조금 틀린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썼을 때 이제 효율이라든지 내 힘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오른쪽으로 놓고 쓰는 방법보다 왼쪽으로 놓고 쓰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짊어지고 써봤을 때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초기 모든 그 기계를 잡았을 때 세 곳만 파지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어떤 작업기 이렇게 하는데 꼭 잡고서 예초기는 이제 두 군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가 이제 유동적이를 두 군데를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에요. 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게 되죠. 이렇게 잡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죠. 바깥쪽에 손잡이를 이걸 잡고 왼손을 잡고 이 엑셀 레버하고 안에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는 경우가 보편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보통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힘이 더 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왼손이 더 힘이 세고 오른손이 약하겠지만 이렇게 잡는 분은 또 없어요. 왼손을 쓰시는 분들도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로 쓰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오른손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오른손을 가지고서 바깥에 내두르는 힘을 더 주게 됩니다. 이쪽 손은, 왼쪽 손은 그냥 뒤에 하지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 돌아다니지 않게 하지만 하는 것이고 오른손 힘센 오른손을 가지고서 이 대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방향도 잡아야 되고 이게 높낮이도 조절을 해야 돼요. 자연 현장이나 아니면 묘지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평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굴곡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공문이라든지 사성이라든지 제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예초기 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고 앞뒤를 조절하고 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팔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오른쪽을 쓰는 사람이 왼손을 가지고 앞에 써버리려고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참 어렵게 되죠. 힘이 좀 더 들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쓰는 이 오른쪽 손은 이쪽으로 이제 터치를 해보게 되면은 그냥 잡고만 있는 것이고 평소에 쓰지 않는 왼손을 가지고서 이것을 운용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으드하기도 하고 좀 힘이 덜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쓰는 팔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되게 되면은 이 쓰지 않는 왼손을 가지고서 이것을 다 힘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 오늘 이제 장점 중에 방금 말씀드린 이 힘을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뭐 보통은 바깥으로 내치는 힘보다는 이 팔이 안으로 옮는 힘이 오가드는 힘이 더 세요. 네, 바깥으로 내치는 힘보다는 옮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보통 예초기는 우에서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깎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건 어느 쪽으로 파지하면 똑같은 방법일 거예요. 네, 이렇게 방법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산인 등성이가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쭉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쓸어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오른손이 안으로 옮는 작업을 했을 때, 안으로 오가드는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힘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른손을 쓰면서도 오른손이 안으로 오가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을 들었을 때는 쓰지 않는 손이, 평소에 쓰지 않았던 손이 안으로 옮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지 않는 손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더 배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힘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작업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힘을 더 많이 안 줘도 되긴 해요.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산판이라든지 더 강한 나무들 그 다음에 저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지금 이렇게 팔을 뻗게 되면은 거의 한 3.5m 정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온전하게 이 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대편으로 내 오른쪽 팔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더 힘을 주기 편하기 때문에 이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 더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오른쪽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것을 개를 온전하게 잡고서 운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게 잔디를 아니면은 이 예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작업는 작업기 중에 그 엔진톱이 있어요. 엔진톱은 앞에 레버를 오른손이 앞에 잡고 이거는 뭐 왼손을 쓰는 분도 똑같아요. 오른손이 뒤에는 레버하고 엑셀 레버하고 손잡이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엔진톱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엔진톱 또한 똑같아요. 이 뒤에 손은 거의 잡고만 있는 거고 레버만 움직이는 것이지 힘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잡고만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손이 거의 힘을 줘가지고 눌러든지 아니면 밀어넣든지 유지는 이걸로 다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거의 여기에 붙어있어요. 앞에 레버에. 지금 요것과 비슷하게 엔진톱 앞에도 이제 붙어있는데 여기 잡으면 거의 무게중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이 거의 1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과 똑같이 대비해본다면은 이 예초기 또한 왼손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운영하기가 더 편하다는 것이죠. 네. 자기 손 잘 쓰는 손이 앞으로 나가야지. 그럼 왼손을 쓰시는 분은 당연히 이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이 왼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가 더 힘을 쓰기가 편하겠죠. 대신에 이제 왼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쪽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깎아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깎아 팔이 이렇게 안으로 오가드는 작업을 해야지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왼손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써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장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저항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이 작업기가 배가 뚫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뭐 톱날을 끼면은 원형 톱날 같은 경우는 이 날에 한 3배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줄통
그 나일론 줄을 꼈을 때 줄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반동이 심하고 그다음에 뭐 엔진통 같은 건 또 더 무겁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작업기를 이 대 길이만큼 끝에서 달고서 온전한 위치에다가 딱 놓고서 작업을 해야 돼. 또는 잔디 깎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른손이 나갔을 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동료들을 대신해서 이주사에게 몇 가지 물어볼 거예요. 다 아는 것이지만 저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 동료들도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원칙이다, 기준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힘의 분배에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등짐 예초기는 좌측 손으로 컨트롤 해도 되고 우측 손으로 컨트롤 해도 돼요. 자유자재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주사가 경험한 바로는 좌식이 더 유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이 대신 힌트를 얻길 바라면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보자고. 여기 보시면 대가 있죠, 대. 이 대 운영을 좌측 손으로 운영하느냐 우측 손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좌식이냐 우식이냐 이렇게 이름해보는 겁니다. 이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이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만 파지할 때 좌측 손이 위치한 곳으로 대를 운영해서 컨트롤하느냐 우측 손으로 컨트롤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잡이 부분 질문 들어갑니다. 우선 손잡이에서 양손이 선후, 선을 이 손잡이라고 하고 후를 이 손잡이라고 한다면 선에 어떤 손이 가 있어야 되고 후에 어떤 손이 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를 컨트롤할 때. 그럼 여기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드려봅니다. 이주사한테 참 질문할게요. 이주사,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이 힘을 쓰는 주딘 손이야? 왼손이 힘을 쓰는 주딘 손이야? 당연히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주딘 손이지. 그러면 예측이 대를 운영할 때 여기에서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대가 힘을 분배하고 컨트롤할 주딘 손잡이입니까? 뒤에 있는 손잡이가 주딘 손잡이입니까? 어떤 게 주딘 손잡이에요? 힘을 컨트롤하는. 당연히 주된 손잡이는 이제 앞에 있는 게 힘을 주로 컨트롤하고 분배하고 그렇죠. 각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연출하는 주딘 역할을 하는 게 앞에 있는 손잡이네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뒤에 있는 손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파지하고 있어야지 엑셀 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에다가 엑셀을 놓고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센 풀이라든지 강한 풀이라든지 강한 나무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엑셀을 높여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낮추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손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손보다는 훨씬 더 덜 하는 거죠. 한 뭐 50%도 안 되게 한 30%밖에 일을 안 하는 거죠. 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쓰는 손이 앞으로 가서 파지라고 좀 덜 사용하는 손이 뒤로 와서 파지라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앞에 있는 손잡이에 오른손이 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둘 다 중요하지만 두 개 손잡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손잡이고 앞에 있는 손잡이가 메인 손잡이라는 거잖아. 역할 분배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잡이의 그 역할을 맡기도록 앞에 있는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예초나 벌초할 때 좋다는 거잖아. 그렇죠.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고 어쨌거나 본인이 평소에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는 손이 앞으로 나가서 운영을 앞에 손잡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반대 손이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않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좌측 손이 앞에 손잡이를 잡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이게 우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그 방법이 한데요. 이 뒤에 손잡이는 이주사의 경험으로 네. 어떨 것 같아? 힘이 아무래도 많이 쓰는 손이 앞으로 가서 힘을 줄 때보다는 제 생각엔 그래 한 반대편으로 썼을 때 원래 자기 반망손이 앞으로 가서 썼을 때보다 한 60%밖에 힘을 줘지는 것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팔씨름 하면 지잖아. 오른손만큼 힘이 발휘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벌초나 예초 할 때도 오른손에 비하면 한 5, 60%밖에 발휘 못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왼손은 그렇게 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 경우일 경우에 왼손은 그렇게 능률적으로 운영하는데 제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주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쓰는 손을 가지고서 앞에 가서 했을 때보다는 진짜 한 50%, 60% 이렇게 능력이 안 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제 힘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이 이제 묘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교함이 있잖아. 정확도예요. 정교함. 네. 예. 그것이 약하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이 뒤에 레버는 이렇게 파지를 하게 돼 있고 이 앞에 레버는 이렇게 U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곡선형으로 생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잡을 때에는 대가 이렇게 서겠죠. 반대편으로 잡으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만들어놨냐?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가운데 잡으면 평평하게 쓸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뒤에가 왜 그러면 와이어로 곡선이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배부직 말고 그 견착식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 엔진에서부터 이 혈 앞에 있는 대까지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좌우로도 움직이지만 이것이 아래 위로도 움직인다. 높이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작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곡선에 맞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이 오든지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를 잘 운용을 하고 또 그 곡선에 맞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그 손이 앞으로 나가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것이죠. 네. 우리가 젓가락을 왼손으로 연습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오른손이 기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오른손이 자연스럽고 연출 잘하잖아. 젓가락질을 할 때도 산소 같은 거 보면 중남부 지방은 몰라도 중북부 지방은 산소가 곡선이 많아요. 여러 가지 연출할 부분이 많다고 뭐 활개나 뭐 본분하고 활개랑 연결시킨 용미 부분이나 그런 곡선 깎을 때도 오른손이 다 컨트롤하는 거네. 그렇죠. 왼손은 보조하고. 왼손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주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 질문은 이게 앞에 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까지는 저번 질문에 이제 전 질문에 했고, 그러면 내가 오른손잡이일 경우 오른손으로 주딘 손잡이를 잡고 컨트롤 할 때의 능력이 100이라면 100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딘 오른손으로 앞에 손잡이를 잡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최대치 100을 다 발휘했어. 그러면 왼손을 잡았을 때는 이주다가 생각할 때 아까 그 얘기를 잠깐 비쳤는데 60%밖에 발휘 못한다는 거잖아. 60%도 안 될지. 60%도 안 될. 만약에 3판 같은 경우 할 때는 거둔될 수도 있어요. 거둔될 수도 있는데 정교함이라는 것이 가미된다면 이 작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함이라는 것이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소를 온전하게 유지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제가 3m 50 정도를 깎을 수가 있거든요. 3m 50을 깎을 수 있는 작업인데 이 반대편 손으로 해서 왼쪽으로 작업을 했을 때 왼쪽으로 재를 놓고 작업을 했을 때 그만큼 뻗어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정교함까지 더 가미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한 30-40%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해보라 그러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까지 알게 모르게 내 능력을 100으로 발휘한 것처럼 현장에서 벌초나 예출을 했지만 이주다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은 당신은 60%밖에 능력 발휘를 못한 겁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또 그렇다고 또 확정돼서 말하면 또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만. 아는 분들이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주딘 역할을 하는 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잡아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이주다가 말한 정교함에서 그런 실력 발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제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묘지의 곡선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주다 거기에서 아주 부드럽게 잘 처리해. 네,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만약에 일자리게 작업을 못 하시는 분이다. 평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잘한다. 그런 분을 보고서 이런 곡선을, 그러니까 바닥면과 이 사면과 위의 바닥면, 세 면을 한 번에 처리하라 그러면 못 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네, 이 세 면을 한 번에 작업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m 50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가 길이가 3m 50이에요. 이 3m 50을 이 평을 작업하면서 높이를 맞춰가면서 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가운데를 잡으면은 판편한 면을 닦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을 잡으면은 이쪽 덧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잡게 되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반대면을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 면을 고르게 깎아야 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깎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깎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깎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50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하지 못하는 분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m, 1.5m. 그러면은 이 판판하면 한 번 깎고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이 겉면만 잡고 가야 되죠. 또 다시 올라타가지고서 1.5m를 이것만 깎고 가야 돼요. 그래 한 번에도 갈 수 있는 작업을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효율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한 번에 깎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 봐야지 이게 저는 진정하게 예초기를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똑바르게 잡아줘야 된다는 그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서 내가 잘 쓸 때는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서 이 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디선가는 여기서 이 면이 파먹을 수 있는 거고 잘 안 돼. 이 올라갔다가도 여기서 다시 평지를 잡는 건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내가 잘 쓰는 손이 앞으로 가서 얘를 잡아줘야 되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주다는 내가 이제 이주다 깎는 걸 보면 지금 거기도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 활개 부분에 해당되잖아. 활개 부분, 활개 위에서부터 그 제절까지 활개 경사진면 제절까지 한 번에 컨트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지. 그런데 그 쉽지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파지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 파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주다가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인 거죠.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한 또 이것도 어려워 솔직히는 저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게 지금 얼마나 1m 70이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더 넓은 공간이에요. 이 대를 가지고서 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3m 50 정도인데 이것을 한 번에 깎는다는 것도 솔직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지. 어렵긴 한데 이런 곡선까지 깎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더 이제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것이고 이것만 판판하게 깎아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난 거죠.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어떤 이렇게 파놓는다는 거나 물길에 튀게 깎는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잘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 좀 특혜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묘지의 그 거리를 이렇게 재었을 때 저희가 한 7m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 같아요. 한 10걸음 정도 이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면은 한 두세 번만 왔다 가면 이 묘지를 다 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왜 이 곡선 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이 대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분이라면,
요 면만 가서 요 면만 또 깎아야 되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 깎아야 된다는 거면은 굉장히 좀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두 면만이라도 깎으면 여기서부터 가서 올려 쳐주기라도 하고 또 여기서 올라가서 치다가 요까지 내려주기라도 두 번이면 끝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두세 번씩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에 밀 수 있는 공간을 세 번이나 손을 내야 된다는 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운데만 파지를 하다가 요렇게만 뉘어가지고 이제 깎으시는 분도 있어요. 세워서 요 겉면만 잡기 위해서인 거예요. 겉면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 겉면이 넓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3m 50보다 넓어서 7m 8m 해서 몇 번씩 가야 되는 거리라면은 당연히 세워서 딱 고정해서 옆에만 파지하고 가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한 번에 넘겨야 되는 거리인데 이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안 쓰는 손이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안 쓰는 손이 앞으로 나갔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좁게 깎아야지만이 힘을 좀 덜 주고 이 대를 내두르는 때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손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잘 쓰는 손이 오른쪽 나갈 때는 이걸 한 번에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힘을 더 주면서 정교하게 깎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주사가 말한 거 이거 곡선 깎는 거 우리의 활개 같은데 그런데 깎는 거 정교함까지 포함해서 지금 설명한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냥 풀만 정교함 없이 풀만 깎는 게 아니고 정교하게 일정한 높이로 깎으면서도 그런 삼면이 다 높낮이가 틀리고 이런 선이 틀린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 예, 그렇게 사람의 능력 차이보다 그렇게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이 앞에 왼손 잡이면 왼손이 앞에 이렇게 자기 주어진 손을 앞에 손잡이와 같이 컨트롤하면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반대편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가 90%, 80% 90% 되는 분들이 반대편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네. 나도 지금 우잡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주다 말 들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60%밖에 안 되니까 헛발질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주 손잡이를 잡고 컨트롤을 했으면 다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그 100%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나 60%를 가지고 산소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주사는 오른손잡이야? 네,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인데 왼쪽으로 파지를 하네. 그렇죠. 예. 예. 이 붕대를 왼손 위치로 잡고 그렇게 왼손 위치로 잡아야지만 오른손이 앞에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거네. 네. 대가 왼쪽으로 가요. 예, 대가 왼쪽으로 가야지만 대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앞에 손잡이 오른손으로 못 잡네. 그렇죠. 예, 잡을 수가 없네. 요번 질문 들어가요. 그 손잡이를 한번 오른손으로 파지해줘서 그 손잡이 오른손이 어떻게 잡는지 한번 왼손 위치로 갔을 때 오른손 위치로 갔을 때 그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제 지금 적어야 되죠. 예. 지금 적으면 이게 이제 제가 잡는 방법이에요. 이제 지금은 대가 왼손 위치로 지금 대가 와 있어요. 네, 왼쪽으로 와요. 왼손 위치로 대가 와 있어. 왼쪽으로 오면 예. 지금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잡아요.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앞에 손잡이로 가네. 네, 제 오른손이 앞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네. 이 손은 왼손은 네. 여기 이제 이 뒤에 손잡이로 가네. 잡고, 뒤에 손잡이로. 그다음에 요 엑셀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뒤에 손잡이로.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힘을 줄 때에는 한 군데가 더 파지가 돼요. 한 군데가 더 파지되는 데는 이 팔 같이 이제 몸하고 팔하고 조금 여기가, 도와주는 거지. 여기가 이제 붙는 거죠. 그렇지, 좀 이렇게 해서 도와주지. 이렇게 잡게 되면은 조금 더 힘을 더 줄 수 있어요. 네. 힘을 더 주는 방법이 이렇게 잡는 방법이 힘을 더 주는 방법. 이게 제가 힘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쓰는 방법이 있었어. 네, 있을 거예요.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예측기만 봐도 한 좀 일반적인 분들이 쓰는 거하고 틀린 게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방법인 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제 안전판이 없어요. 돌 튀기는 거, 방지판이 하나가 없는 거. 요거 띈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손잡이하고 왼손으로 파지하는 손잡이하고 오른손으로 파지하는 손잡이 중에 이 U자형 손잡이가 더 뒤로 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요만큼 3cm 정도 떨어진 상태에 허리가 위치하는데,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더 이렇게 앞으로 당겨요. 근데 이게 맞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허리가 굽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잡으면은 허리가 굽어져야 돼요. 굽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체형이 이렇게 좀 큰 사람이 아니라 좀 작으신 분들은 맞을 수 있어요. 160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게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예측이 나를 바닥과 수평을 놓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숙어져야 돼요. 이 각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앞으로 가면 굽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굽어진다는 거죠. 굽어지기 때문에 이게 배가 앞으로 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판판하게 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버리면 이 앞에가 숙어버리거든요. 이제 일자날을 대는 거 본다 그러면 이렇게 숙어지는 거죠. 앞에가 닿고 뒤에는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결이 치는 거죠. 앞으로 깎고 나가게 되면 물결 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무릎을 굽히죠. 무릎을 가지고 굽혀가지고 이걸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면서 깎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깎아지는 거죠. 바닥이 깔끔하게 깎아지면서 또 시야기를 안 해도 돼요. 한번 이렇게 물결 치고 가면은 그 되기 싫으면 또 한 번 더 똑같이.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 번에 깎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왼쪽으로 하는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반대로 돌리게 되는 거죠. 아까 뭐 예측이 뒤에 기계는 이제 반대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잡는 방법. 그런데 이때는 이제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이 주딘 손잡이를 잡았네. 그렇죠. 왼손이 이제 반대로 바뀐 거예요. 이제 컨트롤해서 일단 앞손잡이와 뒷손잡이 더 중요한 게 앞손잡이라면서 앞손잡이를 왼손이 잡았네. 오른손잡이인데도. 이렇게 되면 실력 발휘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력 발휘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반대편을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기가 어려워요.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한 80%, 90% 거짓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앞에 날 컨트롤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 연습으로 조금 더 처음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으되, 본래 손에서 기능이 오른손이 탁월한 그 기능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아무래도 힘이 좀 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중에 이거예요. 또 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팔이 뻗으면서,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 깎지 말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깎으면 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냐면 날이 회전하는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왼쪽으로 돌게 돼 그렇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깎다 보면은 이 밑에 날로 깎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면서 가야지 지금 요쪽 날 바깥에 요 부분 가지고 보통 이제 풀을 깎게 되는데, 요 부분이 돌면서 깎기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깎아줘야지 예측 작업이 훨씬 더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라도 예측이 날이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깎는다. 그러면은 이게 더 왼쪽 손을 쓰시는 분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 이 방법이 나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깎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날이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으로 깎다 보니까 이 팔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동작이 어색하네. 내 손도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어색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아까처럼 제가 쓰는 방향처럼 이거를 이 일자 발을 이렇게 잡으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것을 오르내리면서 깎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좀 덜 하겠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서 깎았을 때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쓰는 방향이면서도 팔이 안쪽으로 굽으면서, 또는 이렇게 회전 방향도 맞으면서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 힘을 더 주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돌릴 수 있고, 특히 얘는 그냥 잡고만 있는 것 뿐이거든요. 잡고만 있고 엑셀에 맞춰놓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잡아도 되는 거고, 품목을 잡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회전하는 거, 돌리는 거, 그러니까 방향 각도 맞추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많이 쓰는 손이 앞으로 나가서 이 발을 잡아줘야지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주사와 함께 좌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겠는가 해서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거예요. 그 부분 분명하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예초기를 가지고서 영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네, 3판을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3판을 다니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힘이 좀 덜 들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옛날 일이 예초기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렌치 같은 경우도 한 번이라도 이제 들어갔다 오려고 옆에다 이제 버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뭐 기름통을 매달기도 해요. 기름통이나 물통을 매달기도 하고 더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아예 고리가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떼버렸는데 여기쯤에 예초기 요 배에다가 와이어, 줄이라든지 고무발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가 좀 조절을 해가지고 대가 바닥에 완전히 붙지 않고 이 정도 뜨게. 그러니까 네. 고무줄로도 하고 하더라. 경우도 있어요. 하더라. 주부 같은 경우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힘이 맞아요. 드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내 팔이라든지 동작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 또는 덜 피곤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저는 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최적화된 방법이 이게 네,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법을 좀 선호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줄로 대를 묶어서 손에 이제 힘을 분산시키는 거지. 손에 힘이 손이 들고 있으면서 깎는 거잖아. 그런데 일정한 높이로 깎는 들판에서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묘지는 조금 아까 보여준 것처럼 기복이 많잖아. 굴곡진 게 많잖아. 그런 데서 묘지에서는 높낮이가 상당히 있는데 깎을 적에는 일정한 높이로 맞춰놨으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정한 높이를 맞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대를 다시 한번 내보면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렇게 맞춰놓은 거죠. 그렇지, 맞춰놓은 거지. 여기까지만 이제 줄을 거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줄을 경우는 그런데 묘지 연출하는 데는 그게 그렇죠. 안 되잖아. 이것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요 정도에 맞춰놨을 때 지금 이 주부를 당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옆으로 내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려면 30cm, 40cm 더 가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요 방향 여기서만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서만 가능한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들판에서는 되잖아. 도로 예초도 포함되겠지. 평지 뭐 이런 데. 그런 데서는 가능하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예초기 날이 이제 손으로 대보면 거의 3cm가 돼요. 이게 한 번 지나가면 3cm가 깎이는 거죠.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한 번에 깎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mm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초기 날이 한 번 지나가면은 1회가 깎이는 거예요. 한 1회가 깎이는데 그렇게 넓게 깎일 수 있는 면적을 한 번만 내두르면 1회가 깎이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예측의 날도 다 운영을 못하거든요. 네, 다 운영을 못하고 그냥 요만큼 정도, 한 반 정도 깎이는 정도 이렇게 못 써요. 네, 그리고 폭도 한 2m 정도 깎는 게 거의 다일 거예요. 네, 만약에 줄 걸어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고 2m 정도 깎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에 반도 안 되게 이렇게 못 깎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뭐 남일 가서 폰팔러 가서는 그냥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이거 하나 또 해볼게요. 이주사는 산판, 들판, 묘판, 판으로 했으니까 묘판이라고 해보자고. 묘판, 들판, 산판을 다 했어요. 여기서 산판은 산에 있는 나무나 풀을 깎는 게 산판이라고 하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들판은 공원이 되었던 사대강이 되었던 아니면 도로변이 되었던 여기를 들판이라고 하고 묘판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묘지를 깎는 걸 묘판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다 전문가는 있는 거잖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특징도 분명히 있어요. 현장이 분명하게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주사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특징들, 산파는 이런 게 특징이 있다. 또 이런 위험성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 들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아니면 묘지는 그야말로 입체적이잖아. 입체적인데 정교함까지 있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그 특징들, 세 개 판의 특징을 좀 알려줘봐. 일단은 장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판. 3판을 하는 경우에는 1이 거칠어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묘지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교할 필요는 없잖아, 3판은. 정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정교한 것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중간중간에 묘목이 있죠. 묘목이 있어요. 그 묘목은 다치지 않게 해줘요. 묘목은 다치면 안 되지. 묘목은 다치지 않게 해주고 그 주변은 조금 그 묘목 둘레는 이제 바짝 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1이 거친다는 것은 역으로 작업자한테는 편하죠. 네, 적당히 깎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좋은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날의 마모가 덜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지고 날 하나 가지고 충분해요. 산파는 이거 이 줄날 끼는 거야? 아니면 칼날 끼는 거야? 칼날 끼지. 줄날을 갖고는 안 되네. 줄날 가지고 어려워. 줄날 갖고 산파는 일단 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무만 풀반이야? 나무랑 풀이랑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 풀이 없고 나무가 많네? 거의 나무죠. 왜냐면 풀은 이제 초입 부분이라든지 길 주변 이런 데 조금 있는 것이고 거의 이제 나무를 벌목이기 때문에 그 옆에 웅나는 거, 맹아지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새로 뭐 싹이 터가지고 나오는 나무들 그런 것들 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자날을 끼죠. 거의 뭐 100% 일자날 끼죠. 나무도 그럼 이게 쪼개지는 과정에 잘려지는 과정에 파편이 사람한테도 튈 수 있겠는데? 네, 굉장히 많이. 풀보다 더 위험하겠는데? 더 위험하죠. 네. 네, 위험한 그러니까 그럼 돌은 없어, 돌은? 돌도 있죠. 돌도 있죠. 왜냐면 바위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것은 많이 경사가 졌는데 그 경사도 타고 다니면서 깎여야지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단점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묘지나 이런 들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인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떤 기름이라든지 날이라든지 식음료 같은 것을 빨리빨리 조달할 수가 있는데 산판의 현장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저 산 꼭대기까지 한 번에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쭉 밀고 올라가서 중간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서로 이제 팀워크라고 하면 10명, 20명씩 한 번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공간을 산산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을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걸 빠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밀고 가면은 쭉 깎으면서 밀고 올라가죠, 같이. 예. 그런데 그 거리가 보통 100m, 200m가 아니라 거의 뭐 1km 아니면은 1km 올라가서 시작해서 다시 또 뭐 몇백 미터 올라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단점이고 또 여름이나 이렇게 좀 더울 때에는 진짜 이렇게 물이라든지 이런 식음료 같은 거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이 단점일 수 있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충이죠. 해충. 해충들이 많네. 제가 묘지나 들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산판이 많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거 잘라지면 이 파편들이 나한테 튀겨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고 이것은 이제 그런 용도로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 이외에 뭐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벌모자라든지 그 외에 뭐 팔 같은 데를 보통 팔, 얼굴 이런 데를 많이 쓰니까 토시 같은 걸 끼고 해요. 부호하게. 예, 그런 것들 끼는 이유는 이제 벌, 충이라고 하지만은 뭐 벌이 가장 우선이죠. 네. 뭐 쐐기, 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벌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알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땅속에서는 옥가시벌도 이런 것들은 이런 경사지를 막 올라갔을 때 그 경사지가 진짜 이렇게 한 걸음 밟고 내딛고 올라가면은 두 걸음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경사지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사지에서 벌을 만났을 때는 꼼짝없이 이제 당해야 되는 거죠. 또 이걸 예초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이제 칼날이잖아요. 일자날을 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이제 조심을 하지만은 이 벌이라는 것은 솔직히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있을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안전은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아마 그 산판하는 분들 중에 가장 애로점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이 먹는 거, 물 같은 거 조달하는 것이 애로점 가장 한 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벌에 대한 벌하고. 네, 그것이 두 번째. 그게 가장 아마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판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되고, 다만 이제 3판을 다니신 분들에 대한 또 그 3판 현장에 대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영임단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청에 소속이 되면 조금 금액은 좀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험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1년에 겨울에 눈 올 때 빼고서는 거중 일할 수 있거든요. 봄에 묘목 식재서부터 뭐 겨울에도 뭐 벌목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럼 사철 다 할 수 있겠네요. 묘목 식재서부터 여름에 풀 관리, 그 다음에 가을철에 또 묘목 식재하기도 하고 겨울에 벌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철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3판 일을 고정적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3판 일에 대한 장단점이고요. 이제 들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논두렁 밭두렁 닦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도로변 닦는 거. 도로변, 4대강. 네, 4대강 공원. 공원 조경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3판이랑 비슷하긴 해요. 3판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에러점 같은 경우에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근이 좀 용이한 곳에 가는 경우고 아무래도 산을 막 올라가서 깎는 것보다는 작업하는 환경이 아무래도 낫죠. 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공원 같은 데 깎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3판도 비슷하지만 면적이 굉장히 광활하죠. 만약에 4대강 공주 보호 주변에 있는 그 판을 깎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묘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묘지 깎는 것들이 있죠. 묘지 깎는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익은 나죠. 수익이 가장 나는 것이 묘지 깎는 건데 역으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철이라는 거. 한철이라는 거죠. 그냥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사이에 왕창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점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지는 못하네. 그렇죠. 경제적이지는 못해요. 만약에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안정적이지도 못하죠.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요즘에 와서는 매장 문화가 줄어들고 있던 묘지도 파서 없애는 판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점, 이제 애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고급 기술이 적용이 되는 난이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초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날이라든지 작업기들의 운영 능력이 우수해야지 이 작업하기 편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해도 돼요. 저 30평짜리 아니 20평짜리 저 묘지 같은 거 그냥 하루에 하나 깎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깎으려고 그러면은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예초기를 잘 운영을 해야지 좀 월등히 좀 나을게 수익률을 좀 보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주사한테 이 질문을 해볼게. 이건 내가 묘지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개 판이 있는데 산판 있고 들판 있고 묘판이 있어. 그러니까 정교함이나 이런 거 있지. 난이도는 3개 판 중에서 어디가 더 최고 정교하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래도 우리 산이라든지 들 깎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는 우리가 주인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는 어떻게 말하면 이게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정부 사업인 거고 적당히 해도 되는데 이런 묘지라는 공간은 직접적으로 내가 소비자와 대면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들이 누군가가 또 거기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말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특수성이죠. 그건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특수한 공간이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예전 분들도 우리 저 선조분들도 여기 지방에서는 벌초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벌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낫을 가지고서 풀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분들은 풀을 치는 벌초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한 주먹 잡고서 당겨서 그렇지. 자르고 한 주먹씩 이렇게 자르는 것이 그렇지. 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초라고 했지. 금초라고 했어요. 비단 풀을 갖다 이제 깎아주는 것을 금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예초기가 아마 묘지에 도입되는 것도 아마 예초기가 나오고서도 한참 있다 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초기를 가지고서 묘를 깎는다? 이건 아마 손주분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지금 봐도 아마 킹판을 놓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뭐 시대상이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예초기를 가지고서 묘지를 깎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론 남의 조상이긴 하지만 내 손님까지 깎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믿고서 맡겼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분들이 깎는 것과 같이 이 묘지를 깎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또 잔디라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물 파먹는다든지 또는 잘못해서 이제 잔디를 좀 다치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판판하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모양이 좀 맞지 않게 더벅머리처럼 깎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바로 얼마 안 했다가 추석 때 성묘를 왔을 때는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서비스라는 것이 가미가 돼서 저희가 해줬을 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묘지를 이제 벌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의 유형의 이 예초 작업이 있다고 해두면은 이 묘지를 깎았을 때, 묘지 깎을 때 예초 작업이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주자가 생각할 때 들판은 줄날 쓴다든가 아니면 줄과 칼을 같이 장착하고 쓴다든가 여러 형태로 하더라고. 저 들판은 산판은 이제 칼날만 쓰는 거고 또 묘판은 줄날 쓰기도 하고 칼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또 양쪽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하고 뭐 묘판도 그래. 그런데 이주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깎는 것이 중요한 거야. 묘지를 예쁘게 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그렇죠. 이게 말할 수가 곤란한데 이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건 없잖아. 더 잘 깎는다고 돈 더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 그럼 이제 난 묘지하는 사람이니까 묘지 위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줄날 장착했을 때와 칼날 장착했을 때 묘지 일기를 깎을 때 능률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데 이렇게 일자날을 달고 깎았을 때 묘지를 깎을 수 있는 것은 딱 3cm라는 그 칼날 폭 한정이 되어 있죠. 한번 지나갔을 때.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일자날을 달았을 때는 저항이 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의 그 효율을 봤을 때 일자날을 달았을 때 가장 나아요. 근데 이제 줄날을 깎았을 때에는 양쪽으로 빼는 것이 20cm는 빼고 줄통이 있기 때문에 5cm 정도는 깎아요. 한 번 내두르면. 그런데 다만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연료의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일자날을 달았을 때가 아마 1을 깎는다고 하면서 연료의 효율이 하나라고 하면 연료를 한 번 쓴다고 하면 아마 줄날을 깎았을 때는 한 3 정도 한 2 정도로 깎으면서 에너지는 한 3 정도로 쓰는 거죠. 3배를 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낮고 좋고 좀 나쁘다고 하시기는 좀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일자날보다는 그래도 줄날을 깎았을 때, 줄로 깎았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료는 좀 더 들어가도 그러면서 연출함에 있어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연출함에 있어서도 일자날로 깎았을 때는 이렇게 물결 치는 것이 바로 보이거든요. 물결 치는 게 보여요. 잘못 깎으면. 그렇지. 그런데 이 줄통을 가지고서 나일론 줄을 깎았을 때는 그 물결 치는 것이 좀 덜 보여요. 덜 보여. 밉게 깎아지진 않아요. 어떤 초보자가 깎아도. 이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돌아가는 회전 날을 평행하게 맞춰줘야죠. 평행하게 맞춰주고서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밉게 깎아지는 것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줄도 이렇게 양옆으로 나온 것이
일자단처럼 반듯하게 깎이니까 이제 아래 위로 요동치면서 깎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맞춰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줄통에다가 나일론줄을 넣고서 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더 경제적이고 경제적이죠. 생산적이고 네. 일단 산소를 뭐 칼날을 끼고 깎을 때와 줄날을 끼고 깎을 때와 뭐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시간적으로 줄날 낄 때가 더 효과적이잖아. 네.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잘 깎았는지 못 깎았는지 잘 구분 안 되게 깎는 그런 특징도 있잖아. 그렇죠. 누가 뭐 전문가가 깎았는지 솔직히는 전문가가 깎았다고 아니면은 뭐 실효도가 깎았다고 뭐 금액이 틀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깎았다는 것이 완성품만 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전문가가 깎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 같이 선생님 같이 이제 묘지를 전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 보이죠. 그렇지. 보이고 이것이 조금 좀 뭐가 좀 빠졌다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묘주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동안 깎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깎았을 때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묘지만 하는 사람이거나 벌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서비스라는 것이 가미가 돼서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두 번일 안 하게 이렇게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오늘은 자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 얘기 저 얘기까지 또 질문도 하게 되고 했는데 또 내가 질문한 거 말고 또 이거 특징들이 있나?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이제 근데 이제 예초기를 좀 보시면은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장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장나는 부분들은 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오일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있는데 예초기는 다른 거 고장날 거 전혀 없거든요. 보통적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 뚜껑에도 딱 써있는데 25대 1이에요. 가솔린이 25가 들어가면은 오일이 1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율만 딱 맞춰서 해주게 되면 예초기는 거의 고장날 일이 없고 만약에 고장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점화 플러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망사 있는데 여기 하나 그 다음에는 기화기 안에 여기 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고장날 거는 그 외에는 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고장이지만 그것들만 잘 운영하고 또 이제 오일만 잘 타서 비율 맞춰가지고 해주면은 거의 고장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18년 동안 이용을 해왔지만은 그렇게 큰 고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 고장난다 또는 뭐 보관이 안 되는 데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좀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만 잘 지켜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주사를 모시고 오늘 좌식 위주로 살펴보았어요. 고생했습니다.